주거단지도 없고 기본 수익이 깔지 않는데 어떻게 레저나 관광 산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부분에서 앵커 테넌트도 입점이 안 되고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도 없다는 거죠. 부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없고 이게 주거단지도 안 되는데 관광이나 레저 이런 부분까지 수요층이 받쳐주겠냐는 거죠. 안산의 반달섬에 왔습니다. 미분양의 무덤 7033호가 지금 미분양 상태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생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게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호텔 개념처럼 외국인들이나 내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예전에는 거주도 됐기 때문에 2000년, 2001년도에 부동산 붐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렇게 안산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면 힐스테이트,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입주하는 이 힐스테이트 진 생숙입니다. 이쪽만 보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총 9곳에 미분양이 들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멀쩡해 보이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판과 수분양자, 그 다음에 시행사, 그 다음에 시공사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설전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2000년 초반에는 그때 당시에는 주거용으로서 실질적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쪽에서는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훨씬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적률이라든지 주차 요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 적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지타산이 이게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더 인허가를 내서 지었던 거죠. 이 정부 차원에서 21년도에 갑자기 반전에 지금 규제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규제를 했냐면 주거는 안 된다, 이런 규제를 한 겁니다. 수분양자들은 만약에 여기를 입주를 하려고 분양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주거수에 산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수의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1가구 1주택 이걸 보유하더라도 지금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수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주까지 하다 보니까 수분양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21년도에 지금 거주를 안 된다. 그래서 21년 5월 달에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정 소송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수분양자들은 내가 거주를 하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시공사나 시행사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거냐? 책임을 회피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내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질적으로 허가만 내주는 거고 이거는 적법하게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서류의 허가의 기준에서 적법만 하게 되면 서류만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준 부분뿐이 없다라는 책임 회피 이런 부분이 더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이 주거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쪽 안산시 위치가 2002년도에 반달섬을 계획하면서 시와 테크노밸리, 주거와 산업과 관광과 레저를 합한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자리적으로 위치를 보시면 안산시 위쪽에 지금 옆쪽은 시흥이 있습니다. 그 옆쪽에는 인천의 송도가 있는 부분이죠. 주거 쪽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안산의 주거 쪽은 이 바로 뒤편에는 반달섬 뒤편에는 반월 산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에 지금 고잔역이라든지 초지역이라든지 안산역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서 15분 20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관광이나 레저를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일부러 만약에 장사를 한다, 24시간 장사할 수 있고 점심도 하고 저녁 장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본 주거가 형성되어 있으면 내국인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 외국인도 오고 하는 관광이나 레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국인들도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주거단지도 없고 기본 수익이 깔지 않는데 어떻게 레저나 관광 산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부분에서 앵커 테넌트도 입점이 안 되고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도 없다는 거죠. 부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송도나 옆에 시흥 같은 경우는 경제 자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 있죠. 국내 기업들이 반월 상단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이니까 안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 큰 기업이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이쪽까지 한다? 그러면 이쪽에 선점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인즉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가 시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송도가 있는데 항공 쪽이나 영동 쪽, 선박 쪽도 인천 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쪽이 훨씬 가깝다는 거죠. 이쪽은 멀기 때문에 물류비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굳이 국내 기업이 이쪽으로 와서 어떤 사업을 할까요? 대기업이나 어떤 세제 혜택이 다 그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당연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없고 이게 주거단지도 안 되는데 관광이나 레저 이런 부분까지 수요층이 받쳐주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으로 해서 여기가 그렇게 공실의 무덤이 된 겁니다. 정부 규제가 한몫을 더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국인 관광객도 받고 플러스로 거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주택에 산입도 안 됐는데 거주를 못하네. 분쟁이 발생하고 이게 입주를 안 하다 보니까 시공사도 시행사도 수분양자도 다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잔금이나 준공을 안 치르게 되면 시공사도 건축비를 못 받고 은행 PF 자금을 했던 곳도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분양자뿐만 아니고 시행사, 건설사, 은행권까지 지금 결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앞쪽에는 다 아시겠지만 다 부동산, 이 뒤쪽은 음식점으로 조금 매칭이 되는데 아직도 공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이쪽은 임대를 그냥 하시는 게 낫고 투자로서는 저는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정하고 싶다면 차라리 경매로 여러 번 유찰된 이런 부분으로 하셔도 늦지 않다. 그나마 안산 쪽에서는 구시가지 쪽에도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쪽이 반월선들이 어떻게 보면 공단을 사이로 그 반월 산단을 사이로 두고 더 깨끗한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와서 살고 있는 형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보면 이쪽에는 지금 반월 산단이 중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는 구시가지가 있고 그 구시가지가 아닌 이쪽은 신축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는 신축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거주하고 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기반 시설이나 마트랑 편의 시설, 그러니까 뭐 아울렛 뭐 이런 부분이, 그다음 학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근로자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산의 반달섬에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신 것처럼 많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 그 다음에 상가들이 공급이 많아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또 상가들도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가에 실질적으로 임대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받고 이자만 내는 이런 삼중고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심신의 위로를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런 피해를 빠르게 좀 구제해주고 빠르게 정책을 펴줘서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